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98번님, 당연히 단일팀 해야죠. 어쩌면 이번 계기가 통일의 단초가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전부터 느끼는 건데 이 좀 단일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8095번님,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0690번님, 만일 단일팀이 메달을 따면 우리나라 메달 순위 집계가 어떻게 됩니까? 북한 메달 수가 올라가나요? 우리나라 메달 수가 올라가나요? 이거요. 각각 올라갈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심각하게 물으신 것 같은데 제가 농으로 이야기해서요. 팩트체크 계속 이어가면서 보내주신 문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팩트체크는 앞에서 우리 고재열 기자와 김준일 팩트체크가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게 됐다.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자유한국당 정영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용합니다. 개막식 때 한반도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야 한다. 이 뭡니까? 팩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재열 기자? 네. 이 내용은 제가 김준일 팩트체크가 일단은 그 개막식 때 개최국의 국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 개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남한만 그러니까 한국만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그러니까 뭐 법으로 이거를 흔들지 말라, 뭐 흔들어라 이런 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반도기 들고 싶은 분은 한반도기 들면 되고 태극기 들고 싶은 분은 태극기 들면 됩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을 하면서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뭐 조금 더 한반도기가 많이 흔들리겠죠. 하지만 그때 태극기 흔든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말을 하겠는데 그 정치권발 가짜뉴스가 아닐까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하도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녀서요. 0332번님,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남북 단일팀 선수단 찬성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기가 대문짝하면 어떻습니까? 언론들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와 있어도 북한 선수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운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2098번님, 단일팀 당연히 해야죠. 어쩌면 이건 제가 아까 읽어드렸네요. 제가 계속 내용이 좋아서 읽어드리는 모양인데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고. 자, 네 번째, 단일팀 유니폼. 어제 저도 이거 스웨덴 경기 보면서 우리나라 한반도기가 가슴에 딱 한반도가 그려져 있고 우리 선수들 유니폼을 보니까 이 소매 끝에 빨간색, 파란색이 줄무늬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저 인공기같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지금 인터넷에서 그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디자인은 이미 그 문재인 정부 전인 박근혜 정부 때 작년에 2017년 2월에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입었던 유니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남북 단일팀을 결정을 했어요. 그럼 유니폼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태극기와 인공기가 다 빠진 코리아가 쓰여 있고 그런 새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남북이 이제 항의를 했는데 IOC에서 4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 그런데 북한의 의견은 거의 무시를 하고 원래 쓰던 유니폼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참가하기 전부터 이미 저 유니폼은 입었던 거고요. 더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이 국기에서 쓰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면 북한 인공기에는 무슨 색이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빼고 다 써요. 그래서 북한 유니폼하고 한국 유니폼하고 비슷할 때가 굉장히 왜냐면 기본적으로 빨강, 파랑, 하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 미국 그 아이스하키 팀 보면은 미국도 국기 색깔이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잖아요.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스하키 팀 유니폼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거의 인공기를 베낀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좀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미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걸로도 밝혀졌지만은 한국이 원래 쓰던 색깔을 쓰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06년에 그 지만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보고 저거는 인공기를 본따 왔다라고 했는데 이 겨드랑이 쪽에 그 옆구리 쪽에 파란색이 들어간 빨간색 유니폼이었어요. 그러면 양옆이 파랗고 가운데가 빨가니까 저거는 북한의 인공기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뭐 논란이 아니라 좀 욕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지성이 종북이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욕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좀 쓸데없는 논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6432번님, 위안부 문제로 일본하고 합의를 한 것을 놓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 정부가 여자 학기 단일팀 결정하면서 일종의 통보 비슷하게 한 것을 내로남불 정부 아닙니까? 라고 하셨고요. 8095번님,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고 그랬는데 안 읽어주셨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일팀은 좋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순수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만큼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고요. 6655번님 단일팀 반대입니다 하셨고요. 8621번님 통일? 관심 없습니다. 평화? 관심 많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텍스체크 네 번째 방금 유니폼 인공기 색깔까지 이야기했고요. 다음 텍스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 열병식 평창올림픽 겨냥인가 아닌가. 저도 자꾸 평양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북한 열병식 2월 8일 날 한다고 하는데요. 핵 열병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고요. 이게 평창올림픽을 겨냥한 것인가 아닌가. 요거를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재열 기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건 좀 연원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연원 알려주십시오. 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월 8일을 건군절로 열병식을 한다라는 주장에서 건군절화한 것은 그것은 이제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이 올해 결정한 것이기 최근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건군절로 한 것은 이게 처음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2월 8일에 열병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 한 것이니까 또 이 올해만 그렇게 한 것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금 이 북미 간의 어떤 긴장 고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개막 전날 이 열병식을 그거다가 70주년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치는 어떤 그런 그 파급 효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평화를 올림픽을 통해서 한 축을 가동하면서 기존에 가동하던 그런 그 압력을 계속 하는 모습으로 또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일 팩트체크.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인민군 창설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해 유격대, 김일성의 항해 유격대가 처음 조직된 거를 이제 두 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군이 공식으로 창설된 거는 2월 8일이고 그 항해 유격대가 창설된 거는 4월 언제죠? 제가 좀 헷갈리네. 4월 25일. 4월 25일. 이제 그래서 근데 건군절이 4월 25일이었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광복군, 한국으로 따지면은 광복군을 건군절로 하다가 국군이 이제 해방 이후에 정식으로 국군이 된 거를 이제 국군의 날로 하는 이런 식의 변화죠. 그래서 아까 고재열 팩트체커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결정된 거는 올해가 맞고요. 다만 이제 열병식은 그 전에도 해왔던 거라서 어쨌든 이게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북한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어 보이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는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ICBM이 어떤 신형이 나와서 또 한다든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악영향을 끼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팩트 체크 하나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면 두 분께서 2월 8일 날 북한이 2015년부터 열병식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는 모든 IP 애드레스나 유튜브들을 통해서 2월 8일 북한 열병식 이런 주제로 해서 제가 검색을 하면 2015년 이후에 2월 8일 열병식 한 내용은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자료는 없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혹시 이렇게 많은 공개된 인터넷 자료나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 2015년부터 2월 8일 날 북한이 건군절에 진짜 이 추운 겨울에 북한에서 열병식 퍼레이드를 광장에서 한 내용이 진짜로 있는지 정확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열병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규군 창설일로 정해 이제 기념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열병식
열병식을 이제 이게 열병식의 어떤 이제 규모나 예.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인데 2015년부터 지금 올해 할 열병식 정도의 규모에 그렇게는 아닐 겁니다. 올해는 이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는 다른 많은 분들 중에서 2월 8일 날 열병식 한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분께서 북한 열병식에 탄도미사일 공개한다면 미국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펜스 부통령 우리나라의 평창올림픽에 오면서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언론의 낙이를 김정은에게 북한에게 미국이 이제 다 기다렸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열병식에서 만약에 핵 열병식이 되거나 탄도미사일 열병식이 된다면 미국이 자극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미국대로 또 계속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뭐 빅터차 지명 철회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피 작전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어떻게 공식화되는 그런 네.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작전 외에도 뭐 20가지에 달하는 대북 군사 옵션이 예. 구체화돼서 이제 프로그래밍화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자극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위협이 그것은 협상력을 갖추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도 그런 이제 미국은 그 협상을 앞두고 북미 대화나 이런 걸 앞두고 그렇게 위협을 네. 가하고 있는데 예. 북한도 나름대로 뭔가를 보여줘야는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썼던 핵실험이나 그리고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올림픽이나 이렇게 참가하는 와중에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스케줄을 우리 나름대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열병식만큼 효과적인 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만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러나 여기 나오면 재원을 보면서 상상하게는 만들고 네. 그래서 북한이 또 저런 가능성이 또 새로운 가능성이 개발에 대해서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북한의 협상력을 또 높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병식에서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위해서 또 이 열병식을 또 이렇게 거하게 하는 이유일겠죠. 그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방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524 조치를 위반한 것이냐 또는 유엔 제재 조치에 만경봉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미국과의 협의하에서 제재 조치에 벗어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만경봉호 타고 방남하는 것을 허용한 것인가? 숙식은 만경봉호 안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524 조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2010년 3월에 천안함이 이제 피격이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남한 정부의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예. 북한 선박이 국내 그 항구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영해 통과도 불허한다라는 원래 뭐 사실 왕래가 거의 있지는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 상징적인 조치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3국의 배도 북한에 1년 이상 그 정박해 있었으면은 네. 못 들어온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대북 제재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남북 지금 화해 무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자를 공수하기 위해서 배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예. 요거를 하려면은 그 뭐 유엔 제재 조치라고는 별도의 문제예요. 남한이 네. 독자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남한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예 제재 조치의 예외적 조항으로 이제 네. 인정을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이미 단일팀 형성이 되고 참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정부의 어떤 뭐 조치만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유엔 뭐 제재 같은 경우도 만경봉호가 미사일을 싣고 오거나 이제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무기 거래나 그런 선박들 또 그리고 이제 뭐 무역을 위한 그런 선박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유엔 제재 항목에 들어가는 거라서 네. 그걸로부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러나 또 이 시비를 걸면 시비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 100% 지지한다라고 했으니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적 외교적으로 또 해결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오늘 그 모 일간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띄웠어요. 북한 대화를 요청하니 80조 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언론이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80조 원이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확인을 하려면 북한에 우리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정부에 요구했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 보도에서 문제인데 그 뒤에 이렇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러나 이제 이 나중에 협상에 이거는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됐을 때 그런 예전에 이 경수로 협상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북한은 비용을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연성은 있고 또 그 비용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또 전가하려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그 금액이 나오고 회자될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일단 그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보도 한국 언론의 북한 보도가 너무나 무책임해요. 사실은 일단 그 체크를 못한다라는 거를 악용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르고 봅니다. 막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그 현송월 예전에 조선일보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사망했다고 국정원 소식 인용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고위 관계자 뭐 대북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서 했지만은 멀쩡히 살아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80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사실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나왔는데 그게 80조 원을 요구했을까 하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다만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고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항상 대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은 뭐가 됐든 그거를 금액으로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대가 경제적인 그 이익을 그 지원을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런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80조 원이다 어떻다라는 거는 거의 장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잠깐 TV를 보니까 어느 종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한 사람들은 1000배, 10,000배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협으로 8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놨더니만 그 800만 달러를 1000배, 10,000배, 10,000배로 계산하니까 이게 80조다. 1000배, 10,000배는 주로 이제 1000배, 10,000배 복수하겠다라고 그때 쓰는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위원장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내보냈지 않습니까? 통보해 왔는데 우리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김영남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고 이번 방남에 우리도 2인자급을 원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팩트체크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일단 김영남 정확한 직책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제 나이가 90살입니다. 근데 90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그 어떤 것들 다 거쳤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만큼 연륜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북한의 헌법에 따라서 명목상 국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실권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격식에 맞춰서 온 거는 맞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동안 어떤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해왔고 내용도 아는 그런 사람이라서 어쨌든 좀 그 남북 그 대화와 그 관계 개선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허허실실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명목상의 최고 수반은 보내되 또 이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논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열어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수행원으로 누가 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늘 보면은 이 북한의 카드는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 먼저 발표한 이 수행단장이 뭐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지금 전반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는
일단 우리가 최대한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스처 중에 하나로 해석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날인가요? 남조선에서 잔치가 벌어졌으니 같은 민족으로서 이를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유의 연설을 했고 그 뒤에 이 시그널을 받아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했다고 할까요? 네.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제 남북 단일팀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과 좀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네. 국무총리께서는 단일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떤 또 선수들의 마음의 상처를 줬고 지금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상당한 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선수단과 선수촌 여러 가지 좀 어색한 면이 동계올림픽은 처음이니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불편과 불만들이 이 남북관계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색깔로 뒤엎어져 버리면 상당히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넘어갈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끼리의 문제라서 우리가 스스로 안을 돌아다 봐야 되는 문제고 북한과의 단일팀 문제나 북한을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운전대론에 맞는 그런 정책의 전략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북한 선수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북한 선수단을 지금 내려오는 북한 선수단이 통일의 전령이 아니라 평화의 전령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에서 많은 극우 정치인들은 미국 위험한데 왜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 보내냐 그런 주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기간에 북한이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선수단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넘어오니까 이게 통일의 전령인 것처럼 이렇게 통일의 어떤 그 꿈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다투다 보면서 그런 사단이 났는데 지금 그런 공을 다툴 게 아니라 한반도의 여러 위기 사안을 위기를 극복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너무 성급한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그래서 우려와 반발을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었고, 뭐, 이게 설득을 잘 못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미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좀 유치하고 이제 개최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그렇게 봅니다. 팩트체크 승부 트루맨,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화요일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